1억을 모았다. 여러분들에게 이 1억이라는 돈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단순하게 목표했던 금액인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좋은 차를 사는 것일까요?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였으니까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의 기초 자금이었죠. 실제 저는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하며 시드머니 1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이 1억은 단지 숫자 그 이상이더라고요. 저축을 넘어서 내 삶의 선택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무슨 과장된 이야기냐고 하실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처음 투자해서 바로 수익 내셨나요? 절대 안 되죠. 제가 아무리 재테크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1억을 모으면서 겪었던 4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계신가요? 첫 번째,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 월급으로 도대체 어떻게 1억을 모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평균 월급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월세, 식비, 통신비,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카드값과 월세, 대출금으로 돈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몇 년을 모아야 1억을 모으지 라고 생각하시죠? 진짜 막막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모으느냐입니다. 저는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했습니다. 친구들이 미쳤구나, 정말 지독하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제가 과거의 저를 돌이켜봤을 때 정말 지독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과거의 저처럼 80%를 저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저축할 수 있다면 1억을 더 빨리 모이겠죠. 그래도 가능하다면 꼭 50%를 저축하세요.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3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입니다. 저는 비용이 가장 큰 월세가 집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았고,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비용을 아꼈기 때문에 80%의 저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온 경우 꼭 더 쓰지 말고 그 금액은 더 저축하는 것입니다. 즉, 매달 생활비, 대출금 등 지출의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외의 부가적인 돈은 모두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월급이 나오면 먼저 쓰고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쓰는 것입니다. 꼭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0원에서 3천, 5천만 원까지 모으는 초반 구간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게 진짜 지옥입니다. 저도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모아도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3년을 모아야 겨우 360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언제 1억을 모으지? 진짜 답답합니다. 통장에 3000만 원이 찍혔을 때 뿌듯할 줄 알았지만 저축한 시간과 내 노력에 비해 좀 작다는 느낌이 강해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주변에서는 주기적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어떤 사람은 차를 뽑거나 맛집을 다니는데 나는 계속 참고 또 참아야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부터 진짜 나한테 저축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기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3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야. 이미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주변에 막 결혼한 형이나 직장 선배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얼마를 모았어? 혹시 결혼할 때 얼마를 가지고 하셨어요? 그때 친구들 중 돈을 나보다 모은 친구는 거의 없었고, 직장 선배님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나는 친구들보다는 가장 잘 살고 있고 직장 선배님들도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 모은 돈만 본다면
크게 차이가 없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악착같이 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있다면 솔직히 주변 친구들보다는 많이 저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 구간을 지나고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은행의 이자도 있고 어느 곳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따라 돈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5천만 원을 연 5% 수익률짜리에 투자를 하면 1년에 250만 원, 즉 매달 20만 원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5천만 원만 넘기면 정말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막상 1억을 모아도 물가 상승률을 보면 허무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거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1억을 달성했을 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이게 다야?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이 넘습니다. 1억은 그냥 계약금도 안 되는 수준이죠. 게다가 물가 상승률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2에서 3%인데 체감 물가는 4% 이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이 매년 가치가 떨어진다고? 진짜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억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생겼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도 처음부터 투자를 통해 바로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있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1억에 대한 수익률로만으로도 돈을 벌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실수해도 되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1억을 10으로 나눠서 1,000만 원씩 다양하게 투자해 보는 겁니다. 그중 3개가 실패해도 7개는 남아 있습니다. 즉, 10번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 100만 원으로 시도를 한다면 100번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중 몇 개가 크게 성공하면 대부분의 실패한 것은 다 상쇄되고 그 실패는 나의 소중한 경험으로 쌓이게 됩니다. 저축만 해서는 절대 물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혹은 사업이라든지 뭐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억을 모은 나 자신입니다. 1억을 모으면 그 다음 2억은 훨씬 빠르게 모입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억을 달성했다면 자신에게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목표 2억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네 번째, 자동차, 해외여행 등 젊었을 때 즐기고 싶은데 늙어서 부자 되면 뭐 하나? 라고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드시죠? 이거 진짜 힘들죠. 주변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좋은 차도 뽑는데 나는 매번 점심값 생각하며 도시락을 싸고 있고 똑같은 옷 입고 사람으로 가득 찬 지하철, 버스를 타고 있으면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참기만 해야 하나? 진짜 속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친구들이 일본이나 하와이 여행 사진 올리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회사 동료가 새 차를 뽑았다고 하면 나는 차 살 생각은 못하고 지하철이나 타고 있는데 정말 부러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0만 원짜리 여행을 가는 것과 5년 뒤에 1억을 가지고 있는 것, 둘 중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저는 지금 꾹 참고 40대부터 즐기며 살자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버텼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아주 조금의 소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저축을 했죠. 특히 여러분이 지금 참고 있는 그 소비 욕구, 사실 대부분은 SNS 때문일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지 마세요. 남의 하이라이트 보면서 내 일상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힘듭니다. 다만 그걸 안 보여줄 뿐이죠. 저는 SNS를 거의 안 봤습니다. 대신 재테크 유튜브, 투자책,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같은 것만 봤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참고 있는 그 시간이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5년 뒤, 10년 뒤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참길 정말 잘했어. 덕분에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 이건 실제 지금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억을 모으면서 겪게 되는 4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적은 월급이라도 일단 저축을 시작하세요. 최소한 50%로 시작해서 조금씩 올려보세요. 둘째, 초반 구간이 가장 힘들지만 5천만 원만 넘기면 속도가 붙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셋째, 1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드머니가 생긴 겁니다. 넷째, 소비 욕구는 작은 보상으로 해소하고 SNS는 끄세요. 저는 이 4가지를 극복하며 1억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변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니까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게 뭐든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모여서 여러분을 1억으로, 2억으로, 10억으로 이끌 겁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1억, 우리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